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CNC에서 의료 인공지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박병준입니다. 메디카 인사이트 플러스는 뇌질환에 특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인데요.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화 단계를 거칩니다. 지난 19년도부터 여러 의료기관과의 공동 연구, 그리고 POC, 그다음에 식약처 허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그 과정을 좀 함께 해왔고 이 과정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뇌졸중이라는 질환은 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전적 정의로는 뇌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그런 질환을 말하고요. 출혈로 인한 뇌출혈,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게 되는 뇌경색, 그런 두 가지의 서브 질환이 있습니다. 급성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35%에서 52%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생존자 중에 20%만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중증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14,000명이 이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고 있고요. 진료비와 같은 사회적 비용도 매년 3조 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디지털 솔루션으로 해결하고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헬스케어 사업의 이제 포트폴리오인데요. 헬스케어 영역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의료 기록이 있고요. 진원과 같은 유전체 기록, 그다음 일상의 어떤 라이프 로그들.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환자를 진단하고 진료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인데요.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에 저희 데이터 분석 기술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기술을 얹어가지고 병원과 제약사가 환자에게 정밀 의료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고자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뇌질환, 특히 이제 진단 영상 판독 영역에 좀 포커스해서 우선 시작을 했는데요. 뇌출혈 모델은 작년 8월에 식약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서 지금 상용화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뇌경색, 뇌동맥류 판독 모델은 지금 현재 개발 완료 단계이고 지금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여러 가지 의료 기록들을 결합 분석해서 뇌질환이 생기는 것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예후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뇌출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출혈과 관련된 진단 환경을 살펴보면요. 매년 10만 명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골든타임은 3시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를 진단할 수 있는 이제 영상 진단 수요는 이제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영상의학 전문의 숫자는 이제 정체되어 있고요. 영상의학 전문의가 응급실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는 국내 3개 병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이제 첫 번째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이제 응급 환자가 진단과 판독을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응급 환자가 이제 병원에 온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이제 미숙련 의료진이 부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상의학 전문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업무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영상의학 전문의가 의 워크로드가 지난 15년간 4배 정도 이제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밤샘 판독이나 진단 같은 경우에는 에러 레이트가 주간에 2배 이상이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페인 포인트를 이제 해소하고자 솔루션의 기능들을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 이제 핵심 기능은 트리아지, 판독 우선순위 알림 기능입니다. 환자가 이제 CT를 찍고 나면 인공지능이 이를 한 5초 이내에 분석을 하고요. 출혈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부터 우선순위로 의료진에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CT 슬라이스별로 출혈 병변의 위치나 가능성 수치를 이제 의료진에게 제공해주는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별도의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팩스라는 의료 영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료 워크플로우 내에서 구동되게 함으로써 의사들이 이제 불편하지 않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고요. 또 모바일이나 클라우드와 같은 다양한 IT 환경을 지원합니다. 데모를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이 이제 의료 영상 시스템, 이제 팩스의 화면이고 환자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영상의학 전문의가 그 판독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많은 환자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이제 출혈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이제
굉장히 높은 환자는 빨간색, 그렇지 않은 부분은 초록색으로 나타내고 이를 기준으로 이제 소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개별 케이스로 들어가게 되면 왼편에는 이제 환자의 원본 CT 영상이 보이게 되고요. 오른편에는 인공지능이 분석한 환자의 그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 부분에 나타나는 흰색 음영으로 나타나는 출혈 부분을 지금 인공지능이 그 히트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오른편 아래에 나타나 있는 이제 퍼센테이지 수치는 이제 환자 단위에서의 이제 출혈의 가능성, 그리고 이 슬라이스 단위에서의 출혈의 가능성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주고, 또 지금 병변 부위는 저렇게 외곽선을 표시해줘서 뭐 출혈 볼륨 측정이라든지 이런 의료진에게 또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퍼포먼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양질의 데이터 학습입니다. 저희는 숙련대 영상의학 전문의가 어노테이션한 10만 건의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을 했고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결합을 했습니다. 세그먼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흔히 이제 적용되는 의료기기에서 적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그 병변 부위를 이제 전문의들이 어노테이션을 하면 그 부분을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판독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정상 환자를 이제 다량으로 학습하고 이제 비정상 영역을 인공지능이 검출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퀀스 러닝은요, CT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슬라이스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슬라이스에 병변이 있다면 그 인접 부위에도 병변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계산해서 판독의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의 정확도를 봤을 때 민감도, 그러니까 환자를 정확하게 환자로 판독하는 민감도는 98.5%, 그리고 정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특이도는 96%, 전체 정확도 98%로 나타났고요. AUC 값은 0.99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AUC 값이 0.9가 이상이 되면 이제 엑설런트 수준이라고 평가들을 하는데요. 0.99는 이제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서울대학교 병원과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임상시험 진행의 방식은요, 9명의 의료진이 300명의 환자를 판독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활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을 했을 때 그 정확도를 비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의 정확도 95%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정확도 97%로 모든 의료진의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었고요. 보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아래에 나타나는 그래프입니다. 그 9명의 의료진 중에 이제 3명은 영상의학 전문의가 아닌 다른 전공 전문의였는데요. 이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의 정확도 95%는 영상의학 전문의가 판독하는 정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상의학 전문의가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의 정확도는 브레인을 전문으로 하는 뉴로 레디올로지스트의 정확도 98%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미숙련 의료진이 이제 부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인공지능 솔루션이 보완을 해준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임상시험 때 이제 주요 케이스인데요. 지금 같은 뼈 부분에 나타나는 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으로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좀 놓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9명 중에 이제 3명의 의료진이 놓쳤었는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단을 한 케이스이고요. 뭐 이 부분도 이제 2명이 이제 정확하게 진단했던 케이스. 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미세한 출혈이고 또 증상도 많지가 않아서 의료진들이 많이 놓치는 그러한 서브타입 뇌출혈입니다. 9명 중에 6명의 의료진이 놓쳤었지만 인공지능이 보시는 바와 같이 히트맵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것으로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 부분에 이제 흰색 음영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출혈이 아니라 정맥이 흐르는 부분인데요. 한 명의 의료진은 이제 출혈로 오인을 했었는데 인공지능에서 정상으로 판독을 해줬고 그걸로 맞춰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렸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검증을 더했습니다. 5만 명의 환자라는 대규모 데이터로 이제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측정을 해봤었는데요. 먼저 이제 환자 단위의 정확도로 봤을 때 98% AUC 값은 0.99로 5만 명의 환자 데이터에서도 정확도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뇌출혈의 여러 서브타입들, 뭐 지주막하 출혈이라든지 경막외 출혈 이런 서브타입 질환별로도 정확도가 95% 수준으로 일정했고 또 CT를 촬영할 때 슬라이스 두께들이 있습니다. 3mm 이상으로 촬영했을 때, 3mm 미만으로 촬영했을 때
그 역시 모두 일정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줬고 또 여러 가지 CT 장비들이 있죠. GE, 필립스, 지멘스와 같은 여러 장비와 모델별로의 정확도도 97% 이상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인공지능 모델이 어느 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어떠한 의료기관, 어떠한 환경에서도 성능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각처로부터 작년에 이제 허가를 받고 뭐 많은 의료기관 적용했는데 그 중에서 수도권에 있는 한 상급 종합병원에 이제 적용했던 사례인데요. 지금 왼편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이 그 A 종합병원에서 그 시간대별로 브레인 CT를 촬영하는 그 횟수입니다. 보시면 이제 주간 타임에 이제 많은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야간 타임에도 한 30%는 이제 야간 타임에서 이제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야간 타임 촬영자 중에 26%는 뇌출혈 환자였습니다. 인공지능 솔루션이 그것을 판별을 했고요. 이게 주간 타임이 있을 때는 한 18% 정도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높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야간에 이제 전문의들이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인공지능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그 에이즈 종합병원의 응급의학 전공의에게 설문한 결과 80% 이상이 저희 솔루션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들을 주셨는데요. 놓치기 쉽고 작고 미세한 출혈을 잘 찾아냈다. 그리고 그 아티팩트라고 해서 인공지능 CT 촬영을 하게 된 경우 이제 흰색의 어떤 간선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을 정상이라고 잘 판독했다. 뭐 짧은 시간에 많은 영상 판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저희 그 지금 작년 허가 받은 이후에 한 약 30개 의료기관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서울대병원, 경북대, 부산대, 원광대, 뭐 제주 한라와 같은 지역 거점의 상급 종합병원들을 포함해서 우선 적용을 했고 그 협진 병원들로 이제 확산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런 인공지능이 어느 곳에서 가장 잘 활용이 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전문의가 이제 부족한 그런 의료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건의료원이라고 지역 그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 일선의 어떤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보건의료원들에는 저희가 무상 지원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가치를 높여가고 있고요. 평창군, 무주군 그리고 울릉도, 백령도 같은 경우에 저희 인공지능을 적용을 했고 현지에 이제 전문의가 아닌 공중보건의들이 저희 인공지능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뇌출혈 모델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뇌출혈 모델 그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상용화되었지만 계속 이제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연계 서비스들을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뇌경색 뇌동맥류 판독 모델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의료 현장에서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그 밸류라면 진료 시간이 단축에 있을 건데요. 저희는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를 지금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뇌출혈 환자를 감지했을 때 모바일을 통해서 그 환자의 영상을 정해진 의료진에게 송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영상을 송부받은 의료진들은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협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야간 응급 시간에서 보다 진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 이런 모바일 기능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의료기기입니다. 지금 현재 한 병원에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연내에는 의료기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뇌경색 판독 모델인데요. 뇌경색은 뇌출혈 환자와 증상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어지럼증이라든지 편마비라든지 이런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을 하게 되면 우선은 CT 촬영을 하게 되고요. CT 촬영을 해서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고 출혈이 없으면 이후에 MRI 촬영을 해서 뇌경색 여부를 판독을 합니다. 그 이유는 CT만으로는 이제 뇌경색을 판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 인공지능 모델은 CT로 이제 뇌경색을 판독할 수 있는 모델이고, CT로 영상의학 전문의들이 이제 뇌경색을 판독했을 때의 정확도는 왼편에 표해 보시는 바와 같이 한 64%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희 인공지능 모델 자체만으로 뇌경색을 판독했을 때 정확도는 74%로 약 10%포인트 이제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고요. 이제 뭐 환자의 어떤 증상이라든지 다른 이력들을 결합해서 실제 의료 현장에 활용된다면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최초의 CT 단계에서 뇌출혈과 뇌경색 여부를 한꺼번에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불필요한 MRI 진료
시간이라든지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뇌 혈관들이 꽈리를 트는 그러한 질환인데요. 뇌출혈 중에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뇌출혈의 주요 전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이제 뇌출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어떤 건강검진 그 상황에서 뇌동맥류를 정확하게 빠르게 진단을 해내고 출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뇌동맥류는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뭐 3mm, 4mm 뭐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좀 판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약 80% 지금 현재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 계속 지금 데이터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도가 높아져서 진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뇌출혈로 특정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뇌출혈이 굉장한 중증 질환입니다. 그리고 환자도 10만 명으로 굉장히 많고요. 사망률은 50%에 달하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이 바로 이 뇌출혈을 진단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을 선택을 한 것이고, 그래서 뇌출혈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혈 가능성을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는 것은요. 그 인공지능이 학습한 여러 출혈 병변들이 있습니다. 그 출혈 병변과의 일치도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니면 지금 현장에서도 질문을 그냥 손 들고 계시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질문 있으신 분들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수십만 장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을 시켰다고 했을 때 지금 30여 개 병원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들이 사실 다 같은 의료 장비를 사용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CNC에서 학습시킨 모델을 30개 그 병원에 디플로이 하는 과정에서 그 만약에 CNC에서 학습에 사용된 그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병원에서는 신뢰도가 매우 낮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모델에서도 그거를 많이 다르게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공지능 모델의 좀 한계가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접했을 때 이제 정확도가 낮아지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저희 5만 명 환자로 이제 학습한 검증한 결과를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촬영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고, 실제 의료기관에 적용했을 때도 97%에서 98% 정확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세그먼테이션이라고 해서 하나의 데이터에서 좀 학습된 그것만을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활용을 하는데, 저희 이제 다량의 정상을 학습하고 그와 이제 비정상의 영역을 도출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한 거죠. 그 두 개를 이제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실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실제 의료진이 이제 의견이 좀 다른 경우들은 조금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인공지능 솔루션은 더블 체크할 수 있는 툴로들 인식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답을 내려준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놓칠 수 있었던 것을 인공지능 솔루션의 도움을 받아서 놓치지 않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한 명의 의료진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툴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종합이 되면서 이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그 환자의 어떤 다른 어떤 이력들, 그것이 진단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제 슬라이스별로 어떤 그 병변의 어떤 위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좀 정확도 개선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계속 지금 데이터 학습들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 좀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발표해주신 SK 주식회사 CNC 박병준 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